이번 주 사흘에 걸쳐서 2015년 교계 결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 기독교 문학의 소식을 박여명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2015년) 한 해 기독교 문학에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광복 70주년과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맞이해 이를 문화의 각 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올 초 1월에 개관한 성서체험전시회 레츠바이블을 꼽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 2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화제가 됐던 성서체험전시회 레츠바이블은 올 초 한국교회 선교 130주년을 맞아 재부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는데요. 읽기만 했던 성경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동시에 성경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전시문화 콘텐츠로 빛을 이용한 예술작품에서부터 조각, 움직이는 삽화, 유명 명화 등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약 2,000평방미터에 이르는 규모에 총 투자 금액도 50억 원에 달하며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어느 단체보다 수준 높은 전시를 선보였음에도 전시 열기가 쉽게 이어지지 않았던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 미술 50년 전 기독교 미술 심포지엄 등을 선보인 것도 이슈가 됐습니다. 또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국내외 유명 기독교 미술인들의 연합전시회인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도 3회를 맞아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기독교 출판계는 2014년 11월부터 실시된 도서 정가제 여파로 다소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 출판사들이 연합해 활동을 펼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국제도서전이었는데요. 당초 6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도서전이 메르스 여파로 미뤄지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교계에서는 예년처럼 한국기독교 출판협회 주도하에 기독교 출판사들이 연합해 기독교 문화거리를 선보였습니다. 이 거리에는 총 20개 출판사가 개별 혹은 연합부스를 구성해 다양한 기독 양서들을 소개했는데요. 도서전 규모 자체도 축소되고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전에서의 할인 범위 역시 10% 이내로 제한되면서 이 행사장을 찾은 독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기독교 출판사들은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경품 등을 준비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기독교 출판계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2년 앞두고 이를 조명하려는 작업이 활발히 이어졌는데요.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루터 전집 번역과 함께 루터 총서를 선정, 발행키로 했고 루터교는 루터에 관련된 전문 서적과 기독교 원서 등을 보다 폭넓게 선보일 컨콜디아 서점의 문을 새롭게 열기도 했습니다. 2015년 교계 음악 분야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인기 연예인, 대중가수들의 앨범이 많았습니다. FNC 엔터테인먼트의 CCM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매된 심부름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백지영, 윤민수, 장나라 등이 참여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고요. 나월과 양파, 김범수 등이 참여한 IM 멜로디 3집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브라이언, 개그맨 윤형빈이 참여한 더 메시지 앨범과 울랄라 세션의 프로젝트 팀, 울랄라 프레이즈의 정규 앨범, 써니데이도 있었는데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가수들이 찬양 앨범을 잇따라 발매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CCM 시장의 침체 탓인지 신인 사역자들은 쏟아졌지만 이렇다 할 주목을 받은 신인은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그나마 주목을 받은 신인 사역자로는 2NE1 멤버의 언니로 알려진 공민영 정도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도 CCM 앨범보다는 예배 실황을 담은 앨범들이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올 3월에 새로운 라이브 워십을 발매한 문화사역단체 마커스의 예배 찬양들은 계속해서 CCM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5월에 발매된 찬양사역단체 제이어스의 라이브 워십 앨범도 사랑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CCM 사역단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기독교 공연 분야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양한 작품이 소개되지도 특별한 시도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인데요.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눈에 띈 작품들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주목해볼 만한 공연으로는 2013년에 이어 다시 막이 오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이자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으로 성경을 토대로 한 탄탄한 스토리에 완성도 높은 음악, 화려한 무대, 스타 배우들의 열연까지 더해지면서 관객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켰습니다. 이 밖에는 올해로 마침표를 찍은 문화행동 아트리에 112 프로젝트 창작 뮤지컬 유한계시록과 작은 교회들이 쉽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3인의 배우들로 작품을 만드는 오병이어 프로젝트, 북촌 아트홀이 매년 올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공연 특별한 손님과 7번째 시즌에 돌입한 철로역장 등이 그나마 기독교 공연의 명맥을 이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공연계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제작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기독교 공연에서는 언제나 전문성의 부재라는 문제가 제기되곤 하는데요. 큰 흥행을 거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사례를 볼 때 제목부터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뮤지컬이었지만 믿지 않는 일반 관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잘 만들어진 완성도 높은 공연들의 복음이 더해졌을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 공연계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영화계에서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벗어난 해외 기독교 영화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1965년 흑인의 투표권을 얻기 위해 셀마 행진을 계획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셀마는 올해 셀마 행진 5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재조명됐는데요. 영화와 함께 OST도 사랑을 받은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7월에 개봉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CBS 시네마에서 수입 배급하고 있는 영화 프리덤도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는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 존 뉴턴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의 참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찬양 사역자 데니스 저니건의 동성애 고백을 담은 영화 싱 오버 미도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몰이를 했는데요. 올 한 해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던 동성애 문제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영화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김상철 감독의 순교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존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에서 벗어난 작품 영화들이 많진 않았지만 꾸준히 국내에서 영화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 한 해 전시, 출판, 음반, 공연, 영화까지 총 5개 분야로 나눠 기독교 문화계를 살펴봤는데요.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크고 작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문화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선교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인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금 더 전문성 있고 색다른 시도들이 이어지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문화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는 영원하니까요. 2016년 한 해는 좀 더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